증시는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루 이틀 혹은 며칠 떨어져서 지속적 하락이라고 바로 추세가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장대 음봉이 나왔다고 해서도 추세가 변하는 것도 아니고요. 추세는 차트로 보는 거고 차트로 기준을 세워서 추세를 보는 건데 아직은 상승 추세입니다. 며칠 빠졌다고 바로 하락 추세라고 생각하는 주식 습관은 좋은 게 아니거든요. 반대로 장대 양봉 나왔다고 바닥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좋은 습관은 아니고요. 큰 주가 움직임에 마음이 확 변할 수 있는 건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큰 추세는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걱정하기엔 이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직 기준 밑으로 하락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하락하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좀 그렇죠.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상황에 따라 떠오르는 생각들이 부정적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먼저 떠오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직은 기준 밑으로 하락하지 않았으니 먼저 하락장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준 밑으로 하락하면 이제 매수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락이다 하고 스트레스만 받으면서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트럼프 랠리가 지속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이대로 계속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주식이라는 게 계속 상승할 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더 상승하길 바랬지만 나왔던 하락에 그냥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항상 조심스러웠던 건 비정상적인 상승. 테슬라, 코인베이스, 트럼프 랠리라고 하는 종목들의 비정상 상승이 많이 보였어서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종목마다 이곳에서는 매물대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비정상 상승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를 해드렸죠. 비정상 상승은 대가를 치른다고요. 테슬라, 엔비디아 이야기는 뒤에 이어가겠고요. 트럼프 랠리가 계속 이어갈 수 없는 이유들이 있겠죠. 제일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관세일 것 같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으로 루비오가 발탁이 됐는데요. 이 사람은 중국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중국은 공산국가이고 가장 큰 적이라고 말할 정도로 대놓고 중국을 싫어하는 사람인데요. 관세 정책을 강력하게 실행이 될 수 있겠다는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관세 정책이 시행이 되면 인플레이션의 상승을 예상할 수 있잖아요. 코로나 시국 때 인플레이션 상승에 큰 영향을 준 부분 중 하나가 자동차 가격 상승이었는데 이번에 미국 자동차 가격 상승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 정책은 증시나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관세 정책을 환영하는 사람이 미국에 의외로 많거든요. 테무가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의 돈을 중국으로 가져가고 있는 거죠. 테무는 중국에 남아도는 물건들을 빨리 처분하기 위해서 이 나라 저 나라로 싸게 해서 떠넘기고 있는 건데 말도 안 되는 가격 때문에 미국의 소매 쪽이나 도매 쪽이 피해를 보는 것이 많단 말이죠. 아마존도 비슷합니다. 아마존은 미국에서 FBA라고 해서 물건을 아마존 창고에 보내놓고 판매가 되면 아마존에서 패킹이나 shipping까지 다 해주는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직접 미국으로 물건을 보내놓고 역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가져가는 돈하고 배송비만 해도 $8가 넘어가는데 물건을 $5, $4, $3에 판매를 하는 거죠. 심지어 99센트짜리 물건도 있습니다. 아마존이 내수 경제를 망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번에 관세 정책을 강하게 시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관세 정책의 이슈도 앞에 있기 때문에 트럼프 랠리가 지속되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연준까지 삐딱선을 탑니다. 인플레이션 상승이 예상이 되면 연준에서는 금리를 내리는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신중하게 되겠죠. 지난 목요일에는 파월 의장이 경기가 너무 좋고 금리를 빠르게 내릴 만한 부분을 잡지 못했다 하면서 금리 인하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금리 인하를 파격적으로 50bp를 하면서 급하게 내린 사람이 지금은 급한 부분이 없어서 그런지 마음이 바뀐 듯 합니다. 연준의 어설픈 정책들도 트럼프 랠리가 지속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 보셔야 하는 거는 다우입니다. 다우 잘 신경 안 쓰시잖아요. 미국 투자자들은 경기 침체 분위기나 증시 분위기가 안 좋다고 생각이 들면 다우를 보거든요. 다우 쪽은 미국 경제와 연결을 시켜서 보는 지표와 같아서 그렇습니다. 미국 투자자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니더라도 보는 게 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잉, 유나이티드 헬스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는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향후적으로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종목은 보잉입니다. 보잉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보잉도 비정상적인 상승을 했었는데 결국 대가를 치르는 하락을 했고요. 제가 2019년에 보잉이 고급 인력을 해고하고 돈을 아끼려고만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 이런 날이 와버렸네요. 보잉이 바이든 정부에서 사고가 많았었잖아요. 근데 트럼프 임기 시절에도 보잉 737
맥스가 사고가 있었어서 운항 금지 명령을 내린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CEO가 사업가에서 엔지니어로 바뀌면서 재정비를 하고는 있는데 이건 기업의 문제이긴 하잖아요. 근데 주식은 상식적으로만 움직이지 않거든요. 다우는 상위 몇 종목이 지수를 움직입니다. 보잉도 영향을 주는데요. 보잉이 하락해서 다우의 하락이 지속되면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유가가 하락하면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는 것과 비슷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지표도 안 좋게 나오거나 크게 나쁘지 않아도 안 좋게 해석이 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확대시키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기업의 문제가 경제로 번져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우가 약하면 경제와 연결이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트럼프 랠리가 지속되려면 다우의 상승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트럼프는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테슬라 자동차의 판매가 저조하게 되면 보조금을 없애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저는 테슬라가 자동차 쪽으로 이야기하는 건 대부분 배제하면서 종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는 사실 크게 신경 쓰이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주가가 하락하니까 신경을 쓰는 거잖아요. 저는 보조금 없애더라도 탈 사람은 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FSD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7배 간다고 하니까 여러 말씀들이 있었는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주식은 상식대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경제학자의 경제학만으로 주식을 할 수 없고 주식은 변수가 많아서 재미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테마주나 수혜주를 엮이면 7배 정도 간다는 건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린 건데 이번에 테슬라가 실적이 좋으면서 테마주로 수혜주로 엮이게 된다면 4배까지는 문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테마주와 수혜주는 상상 이상의 상승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테슬라에서 있었던 상승 아일랜드 패턴은 끝이 났습니다. 360을 넘지 못했고요. 음봉이 3개가 나왔고요. 패턴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갭을 채우러 갈 거냐 말 거냐를 고민하게 되는 시기가 왔는데요. 갭을 3개나 만들고 상승하는 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잡주식, 밈주식 빼고요. 보통 갭은 하나 정도 남기고 날아가는 경우는 많이 봤거든요. 비정상적이었던 상승이 정상적인 상승으로 돌아오려면 다음 갭까지는 채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갭 하나는 남겨놓고 상승하는 경우는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갭 하나를 더 채우는 것까지 확인한 후에 상황을 봐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래 갭을 채우러 가는지 안 가는지에 대한 기준은 300입니다. 300 밑에서 맴돌면 갭을 채우러 갈 확률이 높아지니 잘 보시면 되겠고요. 아직은 좋은 매물대가 없으니 향후 매물대가 보이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로는 지금 관망을 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박스 안에서 상승과 하락은 횡보고요. 박스를 위아래로 이동시켜야 상승 혹은 하락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단기 상승 추세였고 벗어나서 박스를 위로 이동시키려고 했지만 다시 단기 하락 추세 박스로 내려왔습니다. 그럼 지금 자리가 단기 상승 추세 박스 상단이 되겠죠. 박스 하단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수로 보는 지금의 대응 방법은 관망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매수를 하지 않는 게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기 상승 추세 구간으로 올라갔을 때 움직임을 보고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다시 내려와서 지금은 관망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수의 움직임도 제 영상을 통해서 계속 추적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죠. 정말 서프라이즈급으로 나와야 주가 상승이 있지 않겠냐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지난 실적에서 실적은 잘 나왔는데 다음 분기도 좋은 실적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은 좋을 건데 아주 좋은 실적을 계속 이어가기는 힘들 거란 부분이었습니다. 짧은 트럼프 랠리가 있었음에도 반도체 섹터나 엔비디아는 참여를 하지 못했죠. 저는 실적으로 움직이는 주가는 예상하는 게 아니고 찍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증시에는 엔비디아에서 주가 상승이 나와서 조금이나마 단비를 뿌려주면 좋을 것 같단 말이죠. 바이든은 퇴임하기 전까지 반도체 섹터에 보조금 지원을 하겠다고 하고 트럼프 임기에서는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겠다고 하니 향후적인 건 수혜를 받는 종목이 아닐 수 있어서 트럼프 랠리에 참여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엔비디아는 트럼프 랠리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적이 좋더라도 투자자들의 마음이 불안해서 매도로 돌아설 수 있는 부분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희망하는데 비나이다만 할 수 없으니까 기준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매수하는 구역은 아닙니다. 실적 발표 후 주가 흐름과 증시 상황에 따라 매물대가 보일 것 같거든요.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158, 160 지역
위로 상승을 해주고 위에서 맴도는 게 중요한데요. 요즘 실적 발표로 상승에 시켜놓고 내려온 종목들이 많아서 엔비디아도 상승했다가 내려오면 결국 개미에게 물량 넘기는 듯한 모양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상승해주고 나서 제한적인 하락으로 주가 방어를 해주고 상승했던 주가에서 맴도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실적 발표하고 132 아래에서 맴돌면 차트상 하락 추세로 변경될 수 있으니 지켜보시고요. 지금은 테슬라나 엔비디아 지수도 관망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관망한다는 건 하락할지도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종목들이나 지수가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그널을 줄지를 지켜보자는 겁니다. 상승이 나오면 너무 오른 것 같아서 매수를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지만 매수가 가능하다는 시그널들이 있거든요. 그런 시그널들이 나올지를 지켜보려고 하고요. 다음 주 실적 이후면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은 조금 멀리 보고 조급하지 않게 가야 할 듯 합니다. 올해 주식을 하실 거라면 여러분들도 지금은 조급하지 않은 마음으로 증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으로 지수와 종목을 추적하면서 증시 분위기를 보시면 좋겠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